Man on Air. This is 전문가를 모십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가진 자들의 희망, 부동산 아저씨 돈이 된다의 저자 우리 김병권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돈이 된다 부동산 대백과의 저자 부동산 아저씨 김병권입니다. 야하, 좋아요. 선생님. 네. 제가 선생님 책을 조금 읽어봤습니다. 네네네. 같은 저자로서 굉장히 리스펙트풀하게 읽어봤는데요. 네네.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요를 하셨습니다.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대출 그러면 네. 좀 겁을 먹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면 매달 이자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네. 좀 꺼려하시거나 대출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요.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열심히 일을 해서 네. 근로소득으로 그러니까 월급으로 받은 돈을 모아서 그 모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너무나 안타깝게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일부 고액 소득자들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만으로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계속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건 좀 현실적으로 점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장만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I know in the States as well, they're really afraid of getting loans because the interest. You're always worried, interest rate. That's the scary part. So let's go ahead and introduce the first message today from 마루네 누나. 오피스텔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동네는 규제 지역으로 정해져서 주택수 포함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예민한데 주택수 포함이 되는 것은 전입신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요? 사업자를 내지 않고 일반 계약자가 전입신고 없이 계속 유지하면 업무용 시설로 구분이 되나요? 네, 선생님. Wow. 네, 그 주택수의 포함 여부에 굉장히 예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taxes. 나중에 향후에 팔 때, 매도할 때 이게 주택수에 산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양도세가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그 건축물 대장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이 있는데 거기 분명히 용도란이 있어요. 이 건물은 무슨 용도로 돼 있습니다. 주거용입니다. 업무용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그 용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를 해요. 그래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실질과세 원칙으로 의해서 주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주택수에 산입이 돼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대장상, 등기상 용도가 뭘로 돼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임차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네. 이게 근데 참 재밌는 게 세무 공무원이요. 네. 이 오피스텔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여기 뭘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경우가 전입신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서류상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산입이 되죠. 네, 간혹가다 또 이런 경우 있어요. 흔한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에 주거용 오피스텔 해갖고 뭐 방 2개짜리 뭐 넓은 평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 어린 애와 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애가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된 거예요. 초등학교. 그래서 치약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치약 통지서 어린 아이가 사네 학교 가네 이거 업무용 아니잖아 주거용이잖아.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전입신고, 뭐 사업자 등록을 냈냐 안 냈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임차인이 그 용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Wow. 네. 좋습니다. 바로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hall we? Let's go. 저희는 오피스텔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몰래 전입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을 수가 있나요? 선생님 이거 조금 예민한 문제긴 한데요. 네네. I'm 여기에 대한 curious.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은 임차인들의 그러니까 임대인보다는 임차인들의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특약사항은 무효로 봐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약서에다가 특약사항란에다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했어요. 내가 이거 오피스텔이니까
임차인 당신이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뭐 5만 원 깎아줄게 월세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 특약상에 딱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근데 전입신고를 안 하면 법으로 보호를 못 받죠.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편면적 강행 규정이 걸리기 때문에 무효화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별다른 뭐 책임이라든가 할게 제재를 없군요. 묻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Wow. 네, Mr. Greg. Let's go ahead and continue with questions. Next one is from 3212. 요즘 전세 사기로 문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전세 계약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볼 때 꼭 봐야 하는 부분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가장 기본적으로 그 계약하러 나오신 분이 정말 주인이 맞는지 그 등기에 보면은 소유자 이름하고 주민등록 앞자리, 생년월일은 다 오픈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등록하고 대조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1차 체크하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 잔금 이렇게 돈이 건너가잖아요. 그럼 요즘에는 다 계좌 이체를 하시거든요. 그럼 요때 꼭 반드시 그 주인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체 내역이 어떻게 보면은 영수증 뭐 도장 찍어서 사인해서 주고받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주인분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서 열람시켜 드리거든요. 그럼 제가 오늘 샘플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에요. 네.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가요. 손님 이거 등기 한번 보세요. 이러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이 세 가지가 모두 오케이가 됐을 때 내용을 보셔야 돼요. 내용부터 먼저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맨 위에 주소가 나와요. 네. 그러면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집의 주소와 네. 이 등기상 주소가 맞는지. 왜냐하면 다른 등기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간혹 그쵸, 가다가.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주소가 일치하는지 먼저 보셔야 되고요. 네. 근데 이게 오케이가 되면 두 번째로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날짜가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열람일시거든요. 네. 이 등기부 등본을 언제 발급받았는지 간혹 가다가 한두 달 전 거를 그냥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권리 변동이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오늘 날짜가 아니면 중개사분한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날짜로 다시 한번 발급받아 주세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24시간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이제 또 의외로 간과하시기 쉬운 부분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페이지 수가 나와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건 2분의 1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 얘기는 뭐냐면 2는 이 등기의 전체 페이지 수가 2페이지라는 거예요. 오. 2페이지 중에 여기 1로 돼 있잖아요. 네. 이 1은 2페이지 중에 첫 번째 페이지라는 네,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 등기를 딱 받아왔을 때 우리는 장수를 확인해야 돼요. 네. 이게 1페이지, 2페이지가 순서대로 다 있는지. 이거는 간단한 등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좀 권리가 복잡한 등기는 뭐 10장이 넘어가는 등기도 있거든요.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 한참 사기꾼 그 네. 사자 선생님들 활동하실 때는 여기 이제 자기네가 불리한 내용도 막 있잖아요.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네. 그럼 그런 거를 한두 장 빼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봤을 때 페이지 확인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어머, 웬일이야. 그러니까 예. 요 페이지 수 이게 네. 다 있는지 그다음 순서대로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요 주소 날짜, 페이지 페이지 수. 이게 오케이가 되면 그때부터 소유자는 누군지 이 집에 대출은 있는지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보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확인해라. 그렇죠. 네네네. Simple things to check too, right?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자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또 멋있다. 잡아내는 우리도 있으니까 네. 지구는 돌아갑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예, let's get it.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현재 월세 오피스텔 계약이 4개월 후에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5천 정도 모았고요. 계약 만료 후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가고 싶은데 요즘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깡통 전세도 많고 비싸기도 해서 과연 제가 월세 탈출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인데요. 선생님의 조언이 듣고 싶어요. 여기 아마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요즘 뭐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 특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한 편이긴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세 대출을 조금 규제했다가 다시금 좀 완화해주는 지금 기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알아보시면 의외로 또 전세 대출 본인한테 맞는 금리라든가 대출 한도가 나오는 상품들이 의외로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발품을 파셔가지고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대출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전세로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돈을요 젊었을 때 모아야 되는데 모으는 건 소득을 자기가 열심히 뭐 월급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소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알아보시고 전세로 옮기시고 불필요한 월세를 좀 아껴서 좀 더 시드를 모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이제 끝으로 네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네, 요즘 집값은 물론이고 뭐 네. 전세며 월세도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젊은 청년들이 주거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이제 사실인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꼭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내 집 장만과 행복한 주거를 저 부동산 아저씨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